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90%의 요인은 우리 서강대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막 관세에 대해서는 이거 되게 오래 가겠죠. 근데 뭔가 수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90일 유예였고 예, 그 90일 유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 반? 그러게요. 근데 중국하고는 또 뭐 90일이니까. 그죠. 거기랑도 또 얼마 전에 유예를 예. 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뭐 밀당은 하는데. 밀당을 하는데 네. 이게 국가로서는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미국. 비즈니스맨이라면 모르겠는데 국가의 수장으로서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일이 네. 자책골. 예, 자책골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골대에다가 골을 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 다 잃죠. 그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죠. 국채 가격도 떨어져서 국채 금리 저렇게 오르는 거 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볼 때 이제 어떻습니까? 뭐 저래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국익을 위해서야. 그렇죠. 위대한 미국 위해서야라고 또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에 또 많은 미국 국민들이 동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는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곤란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네. 특히 관세나 세금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거는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보든가 뭔가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 네. 거기에서도 뭔가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도 잘못된 거라면 그러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네. 헌법재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견제장치 의견 수렴 장치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거 보면 그런 메커니즘, 그런 장치들이 하나도 작동을 안 해요. 그냥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그냥 독단적으로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트럼프 말 하나에 전 세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다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임기가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가지 않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좀 느긋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는 4년도 채 안 남았고. 이제는요, 미국이 급한 처지가 된 거예요. 미국이 속이 다른 거예요.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겁을 먹었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건 미국이 헛발질을 한 거고, 미국이 스스로 자해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네? 미국이 급해졌네, 이제? 자해소동이. 예. 왜냐하면, 제일 지금 당장 급한 게 국채금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채금리가 이 관세 소동을 벌이기 이전에는 10년물, 그러니까 연방정부, 그러니까 네.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는 거 10년물 국채의 경우에 금리가 4.1%였어요. 그래도 내려오고 있는 와중. 예. 그런데 그게 4.6%로 쫙 치솟게잖아요. 관세 소동이 벌어지면서. 네. 그러면 거기서 0.5%가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예. 네. 시장에서의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채의 금리라고 하는 거는 국채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됐을 때 갚을 금액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고정되어 있는 건데 금리라고 하는 것이 그 계산되는 과정은 취득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네. 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취득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싼 값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똑같은 금액을 더 싼 값에 받는다라고 하는 게 높은 금리를 뜻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시장에서. 네. 자,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는데 이거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의 연방정부 그 국채 규모가 36조 달러거든요. 네. 매년 10조 달러를 신규 발행을 하거나 뭐 아무튼 매년 10조를 새로 발행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상환이 돌아오는 거 다시 재발행도 해야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10조 원인데 거기에 금리가 0.1%만 올라가도 그게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4.1%에서 4.6%로 올라갔으니까 0.5%가 올라갔잖아요.
5천억 달러. 그리고 5천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예, 앉은 자리에서. 자, 그런데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냐? 그게 한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트럼프의 계획은 관세를 매겨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또 그 관세 수입을 가지고 다른 소득세나 이런 거 감세하는 거,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 감세하는 데 따른 세수 감소분을 관세로 채우겠다. 또 그렇게 하면서 빚도 줄이겠다. 네. 연방정부 빚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의 계산이었던 겁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듯이. 예. 그럴듯했죠. 예. 그런데 웬걸? 그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빚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빚이 더 늘어나게 생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준 파월 의장도 그래서 그 높은 금리 시대가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국채금리가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연준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끌어가는데. 예, 시장인데 그럼 시장은 누구에 대한 반응이냐?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원래 관세만 가지고 따지면요. 네.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야 돼요. 이 달러라든가 달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의 가치는 높아지니까 채권 금리는 내려오고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 무역 적자를 줄이게 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밖으로 나가는 달러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의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채권 값도 같이 연동이 되게 마련이죠.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무역 적자나 이런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의 신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 국채 금리고 예. 달러 인덱스 같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쭉 올라가잖아요. 예. 달러 가치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관세 소동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달러 가치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의 약세를 원한다. 그래야지 무역 수지 적자를 좀 개선할 수 있으니까 의도된 달러 약세 아닐까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죠. 본인 생각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하다가 또 달러 약세를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다. 뭐 의도하는 미국이 건 아니다. 기축 이랬고. 통화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달러 약세가 그 의도적으로 강하게 달러 약세가 되고 미국의 신용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죠. 달러를 굳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달러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 그렇죠.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무역 적자는 해소하고 싶고 그래도 기축 통화 지위는 유지하고 싶고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본인도 지금은 그게 안 맞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제자문위원회 그 의장으로 간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였는데 네. 이 사람은 또 더욱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논문에서. 그게 그러니까 소위 뭐 말라고 협의라고 하는 건데 말라고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 별장이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별장. 자, 그런 걸 해서 거기로 이제 이 동맹국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이걸 요구하자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게 뭐냐? 그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 다른 네.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리저브로 외환 보유고 미국 국채로 그렇죠. 갖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달러화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미국 예, 국채로 현금 갖고 대신에 있죠. 예. 국채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 이제 영구채로 바꾸게 하자. 만기가 없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100년, 영원히 안 100년짜리. 갚아도 되는, 영원히 미국 정부가 갚지 않아도 되는 영구 채권하고 교환하도록 압력을 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그냥 뺏자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말이 좋아서 만기가 없는 영구 채권이지. 그냥 네. 돈 내놔 이거잖아요. 그렇죠. 국채 그냥 다 내놔 그거예요. 그럼 미국은 안 갚아도 돼. 그런 식의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그건 합의가 아니죠. 그냥 강도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냥 강압이고 강도 그런 건데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적국이 돼 버립니다. 돈 뺏어간 그렇죠. 옛날의 친구. 네, 그냥 이거 도적이지. 그게 무슨 동맹국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 나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다 신뢰를 잃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로.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경찰국가 역할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주둔해주면서 방위도 좀 도와주고 했는데 예. 돈도 뺏어가고 막 방위비 올린다고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 빼간다고 하고 하면 네.
더 이상 미국과 같이 손잡고 갈 이유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뭐 현실은 좀 떠나서도. 예,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런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가? 우리 그 미국이 제가 시키면 다 생각할 할 거야, 때는 뭐 이런. 경제학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이 자본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알았으면 이해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건 자기 한 사람이니까 예. 자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아하. 비즈니스맨은 자기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회사 대 회사로. 예. 그럼 그 시장은 시장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결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움직인다고요. 그 시장 제일 먼저 움직인 시장이 주식시장 주가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고 미국 연방 정부의 금리 부담이 쫙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 아닌데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 먼저 망가지고 네. 금리 막 올라가면서 국채금리가 막 발작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워워 했던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틀렸네. 그걸 그때 깨달았을 것 같아요. 4월 중순쯤이었죠? 90일 유예했던 거. 네. 상호가세 90일 유예한 거. 그럼 이것도 계획된 게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보고 놀라서 유예하도록 저는 깜짝 한 거다라고. 놀라서 물러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다른 나라들이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제 관세 협상을 할 때 네. 누가 더 급하냐, 누가 더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 미국이에요. 제발 좀 해줘. 이런 자세인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관세 협상을 빨리 할수록 너네 나라에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 그 속은 이제 타들어간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가 지금 급하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뭔가 변명할 거리는 있어야 되니까 내세울 거는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이 숙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빨리. 근데 안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안 숙이는 척하면서 어떻게든 아무튼 이 협의를 빨리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수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큰 소리 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미중 간의 그 관세 협상을 하면서 90일 유예 조치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밑에서 이제 디테일은 더 협상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도 되게 의외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미중 간의 관세 90일 유예 얘기 나오자마자 주시장 막 폭등을 했고 예. 그만큼 예상을 못했다라는 건데. 그럼 미국이 이제 뒤로 물러서는 건가? 라고 하는 낌새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좀 덜 하나? 라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말이죠. 네.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도 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일본도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급하게 안 한다 그러죠. 그렇죠. 급하게 안 하는 거 왜 누가 급한데? 니네가 더 급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거의 뭐 제일 먼저 미국 찾아갔었는데. 그렇죠. 거기는 뭐 거의 이 조공 국가가 중국 황제에 가서 배알하듯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급하네? 그 일본에서 보면은 뭐 천연가스도 더 수입한다고 하고 AI 투자도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US 스틸 인수 못하게 한다라든지 네. 뭐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우리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러면서 약간 빈정상에서 간 느낌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채권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서 특히 채권 시장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그 트럼프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는 소문들이 많아요. 네네네. 자산의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그 채권 값이 떨어지면 자기한테 본인도 개인적으로도 손해라고. 치명타잖아요. 근데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뭐 그런 보도는 많이 나왔다고 예. 하니까요. 예.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미국이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다 느긋해진 거죠. 네가 먼저 숙여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은 본인의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반대의 건데. 결과인 거고 그 가장 결정타가 바로 채권 문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과의 협상을 가장 먼저 네. 확실히 해놨지 않습니까? 관세 네. 협상을 타결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예 관세가 없었던 건데 10%라도 매겼고 영국은 또 없었던 건데 물론 이제 영국이 내는 건 아니고 수입업자가 내는 거긴 네. 합니다만 서로가 일장일단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체면치레한 거라고 봅니다. 서로가 적당한 선에. 적당한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체면치레 정도의 뭔가를 한 거라고 봐요. 이걸 뭐 완전히 거둬들일 수는 없는 거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영국이 먼저 그래 냈다. 요거는 내가 양보할게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하나 둘씩 뭔가 이제 사인을 하게 될 텐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선 끝날 때까지는 뭐 협상을 사인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끝나야 되고 그래봐야 뭐 이제 한 달 뭐 안 남았으니까. 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아마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세게 나갈 것 같은데요. 미국을 미국에? 향해서 살짝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이 트럼프 초기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미국이 급한 입장이에요. 트럼프는 자기 집권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뜻 막 이렇게 흘리지 않습니까? 될 수는 없습니다만 뭐 현재 헌법상으로. 교황도 누가 그 교황 얼굴에 그 뭐야 옷에다 합성한 거 자기 얼굴 네. 합성한 거 그것도 자기가 막 공유하고 있고 정말 특이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거 기축통화 위치도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조건이 통화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채가 안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 30년짜리 국채라고 하더라도 30년 후에 이거 가지고 가면 반드시 나한테 돈 준다. 네. 라고 하는 게 확실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어떤 누구도 미국 정부가 그 국채를 상환해 주지 않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미국 연준이 통화 관리도 상당히 잘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잘해왔죠. 최종 대부자도 있고. 네.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강대국 네.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대 초반에서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대 초반 아닙니까? CDS 프리미엄을 보더라도요. 예.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채가 부도 날 때 대비한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험료 같은 거. 보험료가 우리나라가 지금 29, 30 이래요. 30 굉장히 BPS.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인 거죠. 그렇죠. 일본이 20이고 우리가 30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부도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50이에요. 더 높아요. 예, 미국이 더 부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론 이 대목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CDS 프리미엄이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유럽 뭐 재정위기 때 막 100포인트 넘어가고 몇 우리나라 배까지 190 가고 막 그랬었죠. 그럼 되게 이제 막 금융시장 위험해진다 흔들린다 이런 건데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더 그게 높다. 2년 전만 하더라도 10이었어요. 근데 이게 50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다. 신뢰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너무 그러니까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데 라고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저러다 못 갚을 수 있는 것도 못 갚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네. 그게 또 신뢰 비용으로 국채 금리로 이제 투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일 수 있는 거는 네. 첫 번째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 갚아준다. 네, 갚아준다. 두 번째 미국 통화 가치가 안정돼 있다. 연준이 통화 관리를 잘한다. 큰 변동성 없이. 예. 세 번째 유동성이 풍부하다. 언제든지 달러는 다른 돈하고 손실 없이 교환할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 예. 이게 세 가지가 기축통화가 되도록 해주는 조건들이에요. 유동성은 아직도 높아요. 그런데 미국 달러 가치, 미국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 저거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또 미국 국채 이거 정말 안전한 거야? 여기에도 의문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평가 손을 보고 있고. 예. 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 90%의 요인은